안녕하세요. 대출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정보의 불균형을 없애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오늘은 대출의 상환 방식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습니다. 매월 대출 이자는 남아있는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단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어떤 상환 방식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상환 방법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안내드릴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뜻하고 대출의 기간, 즉 대출의 1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출의 기간 동안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한 게 보이시나요? 중요한 포인트는 매월 균등한 금액을 상환하지만 그 안에서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장점으로는 매월 고정적인 납입액의 지출로 금융 소비를 계산하고 계획하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총 이자 납입액이 높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직장인분들처럼 일정하게 고정된 소득이 발생되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상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안내드릴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이란 이자가 붙지 않은 원래의 대출금을 뜻하고 대출 기간, 즉 대출 1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매월 남아있는 잔액에 적용하는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 일정한 게 보이시나요? 중요한 포인트는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감식 분할 상환이라고도 불립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장점으로는 빠르게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총 이자 납입 금액이 적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초기에 상환하는 납입 금액 크기가 상환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시면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에 유리한 상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안내드릴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대출 기간, 즉 대출 1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고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받고 원금을 회수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은행에서 짊어지는 거죠.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금을 상환하지 않기에 만기일까지 동일한 이자가 발생됩니다. 장점으로는 월 납입 금액만 본다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방식보다 훨씬 적기에 고액 대출인 경우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원금 상환이 없이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총 이자 납입 금액이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안내드린 세 가지 상환 방식에 대해 차이를 보기 위해서 부동산 계산기 이미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대출 금액 1억 원, 연금리 10%, 상환기간 12개월로 가정하겠습니다. 세 가지 상환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출 상품은 상환 방식에 대해 고객의 선택보다는 금융사에서 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선택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본인 재정 상태와 자금 운용 계획 등에 맞게 유리한 선택을 하시고 선택이 불가하셔도 내가 사용하는 대출, 내가 앞으로 사용할 대출에 대한 상환 방식을 알고 사용하셔야 계획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